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한화이글스가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하면서 감독까지 자진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0년 넘게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한화이글스의 문제가 뭔지 집중 인터뷰 박동수 스포츠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 야구 커뮤니티를 보면요, 네네. 그 한화이글스가 이제 명장의 무덤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그 한용덕 감독을 비롯해서 그 전에 김성근, 김응용, 김인식, 한대하 감독까지 사실 뭐 베테랑 사령탑들이었는데 하나만 오면 맥을 못 추고 성적을 못 내고 쫓겨나듯이 갔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누가 와도 안 것들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사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들, 축구 감독들이 사실은 그 성배를 독배를 들었다고 항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또 갖다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네. 지금 한화 역시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명장들은 다 와서 코칭 스태프 사령탑에 앉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과연 이 자체가 감독의 책임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냉엄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책임짓고 결정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자유스럽지 못한 게 한국의 감독 시스템이고요. 예. 미국의 MLB의 시스템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김성근 감독처럼 이제 독불장군이고 유아독전적인 그런 전횡을 이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특히 한용덕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년 동안 팬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영입돼 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코칭 스태프들도 보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아주 화려한 그 코칭 스태프들 아닙니까? 프랜차이즈 스타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소통의 부재, 또 그리고 협치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단과 프론트와의 소통을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아까 때 말씀드린 그 MLB의 성과 있는 그런 시스템과는 다르게 예. 실제적으로 우리는 연공 서열 내지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인적 혈연 관계들이 갖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대급부적으로 갖다가 그 제어하는 요인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이 다시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프로 구단의 운영 주체들이 예. 실제적으로 그 모기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모기업들이 회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총수들이 이 자체를 프로 구단의 운영 자체를 마치 사기업인 양, 자기의 개인 조직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언제든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프론트는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갖다 한꺼번에 어우러져 가지고 한화 이글스의 현 사태를 빚었다고 예. 저는 감히 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문제가 한화가 그 선수층이 얇다는 그게 단점이 계속 10년 동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부상이라든지 슬럼프에 빠지면 이를 대체할 좀 선수가 부족하다는 건데 사실 10년이면 이제 네. 충분히 해결했어야 될 문제 같은데 왜 아직도 해결 못한 거라고 근데 보시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2017년도부터 팬데믹 현상처럼 말입니다. 예, 줄부상들이 많아요, 주전들이. 그렇죠. 그러한 것은 엄밀한 의미로 봤을 때는 코칭 스텝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수 개개인의 프로 의식에 대한 것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한화 이글스가 퓨처스가 없느냐, 또 육성군이 없느냐 다 있어요. 그리고 서산 구장을 갖다가 만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이희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가지고 아주 화수분같이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마스터 플랜도 제시를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러한 홍보성으로만 일회성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경영진의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러한 선수들의 육성에 대해서 코칭 스텝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 1군과 2군을 넘나들면서 서로 크로스오버 시키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발굴하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두한 베어스하고 그다음에 두산. NC. 예. NC 두 팀이
상당히 그 화수분 야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점에는 김경문 감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NC나 그다음에 두산도 역시 그 김경문 사단의 그 아류적인 그 사람들이 코칭 스텝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데 있어 가지고 필벌의 사태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어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홀했던 한화가 반대급부적으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하나 선수들은 30대 후반의 노령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선수 중은 전부 다 영입된 선수들이고요. 결국 그 스카우트의 문제점, 그다음에 육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일단 위기에 처한 한화의 구원 투수로 최원호 2군 감독이 이제 감독 대행 자리를 맡아서 이끌게 됐어요. 네. 이제 최 감독이 이제 공부하는 지도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지도자 경력이 길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근데 이거를 구단 고위층의 그 어떤 생각에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올해 시즌을 버렸다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대충 떼워가지고 다음을 대기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허문회 감독이라는 롯데 감독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감독이기도 하고요. 롯데의 서 단장이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지금 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이 협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구단과 네, 그러니까 네. 구단과뿐만 아니라 단장과 그다음에 감독 현장 팀 간의 어떤 그 화합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최원호 감독이 과연 그러한 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퀘션 마크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원호 감독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줘가지고 새로운 리뉴얼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주면 어떨까요? 권한을 주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동수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